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는 걸까?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기 진단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될지, 아니면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생명줄이 될지, 그 갈림길에서 우리 함께 답을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 아이, 괜찮은 걸까? 이 질문 하나에 정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이 되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건 아이를 향한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과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바람은 딱 하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잘 성장해 주는 것.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또 두려워지는 거겠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꼭 우리 바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오히려 뚜렷한 원인도 모른 채 발달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고 또 혼란스러운 일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아이들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개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 골든타임은 도대체 왜 자꾸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기 발견을 가로막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도구가 마땅치 않다는 거고요. 둘째는 정상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에이, 우리 애는 그냥 좀 늦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끌어줄 그런 숙련된 전문가를 만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단이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두려움. 과연 이게 우리 아이에게 평생의 낙인이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우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한테 꼬리표가 붙는 건 아닐까? 이 걱정 하나 때문에 어쩌면 꼭 필요할지도 모르는 검사조차 망설이게 되는 그 마음, 이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진단이 가진 본래 목적 사이에는 사실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단을 부정적인 낙인이나 최종 판결처럼 여기면서 두려워하지만요. 사실 진단의 진짜 목적은 그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지원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해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영어로는 If you know the why, you know the what 이라고도 하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그냥 느리다고 막연히 걱정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구체적인 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모든 해결은 바로 이 왜라는 일문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적인 움직임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튼튼한 지원 체계를 만드려는 노력들이죠. 대부분의 발달 문제는 아주 어린 시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곳이 아이들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연결해주는 1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거죠. 좀 더 체계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한국심리협회가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첫 걸음을 뗐고요. 이 움직임은 이제 대학 교육 과정으로까지 확대돼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차세대 전문가들을 꾸준히 길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가 우리 아이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전문적인 평가가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단순히 문제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이해해서 지원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발달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나 여러 평가 도구를 다루는 기술은 기본이고요. 아이의 눈빛 하나, 작은 몸짓 하나에 담긴 의미까지 읽어내는 그런 섬세한 민감성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게 아주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전문가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평가의 진짜 목표는 말이죠. 단순히 문제를 찾아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예측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평가의 진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끝이 아니라 모든 계획의 시작인 셈이죠. 평가를 통해서 아이가 가진 고유한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중재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치료사들이 모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힘, 그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단이라는 것이 아이를 판단하는 낙인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깊은 이해의 첫걸음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관점의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아이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